안녕하세요. 저는 40년째 진료 현장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는 내과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꼭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주제가 있어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바로 치매입니다. 요즘 외래 진료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자꾸 깜빡깜빡합니다. 분명 하려던 말이 있었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약을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또 먹을 뻔했습니다. 혹시 치매 시작인가요? 이런 말씀을 하루에도 여러 번 듣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치매를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하십니다. 아직 나는 멀쩡하니까 괜찮겠지. 나이는 들었어도 아직 생활하는데 문제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보통 10년에서 20년 전부터 아주 조용히 시작됩니다. 지금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몸은 괜찮아 보여도 뇌 안에서는 서서히 변화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뇌 건강 관리가 정말 중요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50대, 60대, 70대 여러분께서 꼭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왜 열었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난 적 있으십니까? 분명 안경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 안경이 어디 갔는지 찾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약을 먹고도 내가 먹었나 싶어서 다시 약통을 확인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넘기십니다. 물론 단순 건망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고 점점 잦아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도 처음에는 단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다가 몇 년 뒤 초기 치매 진단을 받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특히 요즘은 예전보다 치매 환자가 훨씬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점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만 생기는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잠이 부족하거나 만성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생각보다 훨씬 빨리 뇌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치매가 생기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진짜 위험 신호가 무엇인지, 또 일상 속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실제 병원에서 환자분들께 설명드리듯 편하게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런 건강 정보는 알고 계신 것만으로도 가족과 내 몸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배우자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꼭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최근 가장 자주 깜빡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셔도 좋습니다. 수면 부족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잠이 문제다라고 남겨주세요. 또 가족 중 치매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셨다면 함께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치매의 진짜 이야기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입니다. 아마 뉴스나 건강 프로그램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뇌에 나쁜 단백질이 쌓여서
치매가 생긴다. 그 단백질 이름이 베타 아밀로이드다. 이런 설명 말입니다. 사실 저 역시 의과대학 시절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병원에서도 그렇게 가르쳤고 학회에서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의학계가 거의 당연한 사실처럼 받아들였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치매 치료제 개발도 대부분 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방향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진료를 오래 하다 보니 이상한 점들이 계속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검사 결과는 심각하게 나왔는데 실제 생활은 너무 멀쩡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반대로 검사상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기억력이 너무 빠르게 나빠지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 남성 환자분이셨는데 검사에서는 치매 위험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가족들도 굉장히 걱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화를 해보면 기억력도 좋고 계산도 정확하고 신문 내용도 아주 잘 이해하셨습니다. 혼자 외출도 잘하시고 생활에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환자분은 검사 결과만 보면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방금 들은 이야기를 바로 잊어버리고 자녀 이름도 순간적으로 헷갈려 하셨습니다. 가족분들이 느끼는 불안감도 훨씬 컸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한 방향만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진짜 중요한 원인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말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지도는 열심히 보고 있는데 길 자체가 틀려 있었던 것입니다. 방향은 맞다고 믿고 계속 걸어왔는데 시간이 지나도 목적지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같은 길만 파고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치매 치료제 연구에는 엄청난 돈과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약들이 기대했던 만큼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뇌 속 단백질은 줄어들었는데 환자의 기억력은 크게 좋아지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쯤 되면 누구나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뇌를 망가뜨리고 있었던 걸까요? 최근 들어 의학계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의 연구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뇌 속의 또 다른 세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새로운 치매 원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치매 치료는 기대만큼 성공하지 못했던 걸까요? 이 부분은 꼭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잘못 찾으면 치료 방향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의학계는 거의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해 왔습니다.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뇌 속에 쌓이는 이 단백질만 제거하면 치매가 좋아질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연구비가 들어갔습니다. 대형 제약회사들이 경쟁하듯 신약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새로운 치매 치료제가 나온다고 크게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환자와 가족들도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이제 곧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달랐습니다. 검사 수치는 좋아졌는데 환자 상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약은 뇌 속 단백질 수치를 줄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작 기억력이나 판단력은 그대로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집안에 쓰레기가 많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치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집 자체는 계속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제야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문제는 쓰레기였던 걸까? 아니면 집을 무너뜨리는 다른 원인이 있었던 걸까 말입니다. 제가 실제로 만났던 환자분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70이 새 김성호 씨였습니다. 검사 결과만 보면 가족들이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매 위험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족들은 앞으로 생활이 어려워질까봐 큰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김성호 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면 너무나 또렷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운동도 다니셨고 은행 업무도 혼자 보셨습니다. 친구들과 바둑도 두고 휴대전화 사용도 문제없었습니다. 날짜 감각도 정확했고 대화 흐름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그 모습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검사 결과만으로 정말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걸까? 반대로 66세 박정자 씨는 전혀 다른 경우였습니다. 검사상으로는 위험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도 단순 건망증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있는 일이 반복됐고 약 먹는 시간도 자꾸 헷갈려 하셨습니다. 며느리 이름이 순간적으로 생각나지 않아 당황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잘하시던 시장 계산도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가족들이 함께 병원에 오셨는데 그때 이미 일상생활 기능은 꽤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오래 보다 보면 한 가지를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숫자만으로는 사람의 뇌 상태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검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뇌가 얼마나 건강하게 기능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는 단순히 기억력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 조절, 판단력, 집중력, 언어 능력, 생활 습관까지 아주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특정 단백질 하나에만 집중해 왔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이런 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자는 검사상 위험하다고 나오는데 10년 넘게 안정적으로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환자는 초기 검사에서는 큰 이상이 없어 보였지만 몇 년 사이 급격히 나빠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뇌 안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분에서 최근 완전히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 연구진이 발표한 내용은 많은 의사들과 연구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치매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많은 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뇌 속 세포가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세포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이 치매의 진짜 열쇠로 주목받고 있는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최근 연구진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새로운 원인이 바로 별세포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아스트로사이트라고 부르는데요. 이름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역할은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설명할 때 별세포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뇌 속 환경미화원입니다. 또는 뇌 속 청소부입니다. 신경세포를 돌봐주는 관리인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 뇌 안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경세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변에서 묵묵히 일하는 보조세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별세포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경세포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영양을 공급해주고 노폐물을 치워주고 염증이 생기면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집안일을 조용히 챙기는 가족 같은 존재입니다.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없으면 집이 금방 엉망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어 뇌 속에 피로 물질이 쌓이면 별세포가 그것을 치워줍니다. 신경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주변 환경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외부 독성 물질이 들어오면 최대한 막아내려고 합니다. 평소에는 우리 뇌를 지켜주는 아주 착한 세포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별세포도 계속해서 심한 스트레스와 자극을 받으면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버티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 결국 스스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이런 비유를 자주 합니다. 평생 가족을 챙기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몇 년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 속에 계속 살아갑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만큼 지쳐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도 무너지게 됩니다. 예전에 따뜻하고 안정된 모습이 사라지고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별세포도 비슷합니다. 원래는 뇌를 보호하던 세포였는데 심한 스트레스와 염증, 독성 자극을 오랫동안 받으면 성격 자체가 변해버립니다. 보호하는 세포가 아니라 오히려 공격하는 세포처럼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별세포는 뇌 속에서 강한 독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주변의 건강한 신경세포들을 손상시키기 시작합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세포도 공격받고 판단력을 담당하는 세포도 영향을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스스로 자기 뇌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부분입니다. 특히 더 위험한 것은 이런 변화가 아주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깁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서 기억력 저하와 집중력 문제, 감정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연쇄적으로 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일부 별세포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손상된 세포가 주변 환경까지 나쁘게 만들면서 다른 세포들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상황은 마치 소방관이 불을 끌어 들어갔다가 결국 함께 불길 속에 갇혀버리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원래는 화재를 막아야 하는 존재였는데 너무 강한 불 속에서 결국 스스로도 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이 또 주변으로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서는 이런 변화가 치매 환자의 뇌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만성 스트레스와 염증이 오래 지속된 사람일수록 이런 반응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학계에서는 단순히 뇌 속 단백질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별세포가 망가지기 시작했는지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뇌 환경을 무너뜨렸는지, 왜 보호세포가 공격세포처럼 변했는지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별세포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걸까요? 평소 멀쩡하던 뇌 속 환경미화원이요, 왜 갑자기 독성 세포처럼 변하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원인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하고 있는 습관들이 실제로 뇌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있는지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변한 별세포는 실제로 우리 뇌를 어떻게 망가뜨리는 걸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왜 치매가 그렇게 무서운 병인지 제대로 아실 수 있습니다. 원래 뇌를 보호하던 별세포가 심한 스트레스와 염증에 오래 노출되면 반응성 별세포라는 상태로 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반응성 별세포는 뇌 속에서 강한 독성 물질을 계속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과산화수소입니다. 이름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물질입니다. 상처 났을 때 소독약으로 사용하는 바로 그 과산화수소입니다. 상처에 바르면 거품이 나면서 따갑고 자극이 강한 물질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강한 산화 물질이 뇌 안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뇌세포는 생각보다 아주 약한 세포입니다. 강한 산화 물질에 오래 노출되면 세포막이 손상되고 신경 연결이 끊어지고 결국 세포 자체가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기억력과 집중력을 담당하는 부위가 먼저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로 시작됩니다.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습니다. 분명 아는 얼굴인데 이름이 입에서 바로 안 나옵니다. 말을 하다가 단어가 막히기도 합니다. 방금 하려던 이야기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냉장고 앞까지 갔는데 왜 왔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휴대전화를 어디에 두었는지 찾다가 결국 냉장고 안에서 발견하기도 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가족에게 여러 번 반복합니다. 약속 날짜를 헷갈리고 물건 둔 위치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거라고 넘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현상이 점점 자주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한 번 깜빡하던 것이 일주일에 여러 번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가족들이 먼저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신다. 어머니가 물건 찾는 시간이 너무 길어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치매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억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뇌 안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아주 조용하게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열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뇌 안에서는 천천히 신경세포가 지쳐가고 연결이 끊어지고 기억 기능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는 분들은 이런 변화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뇌는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얻지 못합니다. 여기에 만성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뇌 속 염증 반응은 점점 심해집니다. 실제로 진료를 하다 보면 본인은 단순 피로라고 생각했는데 검사 후 초기인지 저하가 발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은퇴 후 외로움이 커졌거나 배우자 간병으로 몇 년째 힘들게 지내시는 분들에게서 이런 변화가 더 자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서운 점은 이런 손상이 연쇄적으로 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세포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주변 환경도 점점 나빠집니다. 그러면 건강하던 다른 세포들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마치 작은 불씨가 시간이 지나며 집 전체로 번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치매는 단순 기억력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판단력과 감정 조절, 생활 능력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전에는 잘 하던 계산이 어려워지고 익숙한 길에서도 방향 감각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독성세포를 만드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은 뇌가 빨리 망가지고 어떤 사람은 비교적 오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원인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매일 반복하고 있는 생활 습관 속에 숨어있는 위험 신호들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를 부르는 5가지 습관과 환경. 여러분은 혹시 치매가 갑자기 운이 나빠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제가 40년 동안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느낀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아주 오래전부터 작은 생활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뇌를 조금씩 지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히 많은 분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위험 요소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단순히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 입장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스트레스는 뇌를 계속 긴장 상태로 몰아넣는 강한 자극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은퇴 후 앞으로 생활비가 걱정돼 하루 종일 한숨 쉬는 분도 계십니다. 배우자를 오래 간병하며 지쳐버린 분들도 많습니다. 겉으로는 버티고 있지만 몸속에서는 이미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오래 받으면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나옵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뇌의 기억 담당 부위가 점점 약해집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사소한 것도 잘 기억이 안 나기 시작합니다. 병원에서도 이런 분들을 자주 봅니다. 검사는 크게 이상이 없는데 멍한 느낌이 계속되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칩니다. 예전에는 금방 떠오르던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고 말하려다가 중간에 멈추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위험합니다. 사람은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뇌도 계속 자극을 받아야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외로움이 길어지면 뇌 활동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머리 충격과 뇌 손상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예전에 넘어졌던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욕실에서 미끄러졌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괜찮아 보여도 뇌 안에서는 미세한 손상이 남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가벼운 뇌진탕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하루 이틀 지나 괜찮아졌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뇌는 아주 예민한 기관이라 작은 충격도 오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낙상 사고가 있었던 분들 중 몇 년 뒤 기억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당시에는 멀쩡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집중력 저하와 판단력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자꾸 어지럽고 멍한 느낌이 반복된다면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바이러스와 코로나 이후 변화입니다. 최근 병원에서 정말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가 멍하다, 집중이 안 된다,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는다. 이런 증상입니다. 코로나 이후 이런 변화를 호소하는 분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흔히 브레인포그라고 부르는 증상입니다.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답답하고 정신이 맑지 않은 느낌입니다. 전에는 책을 오래 읽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몇 페이지만 봐도 피곤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화 중에도 단어가 바로 안 떠오르고 방금 들은 이야기를 다시 묻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이러스 이후 몸속 염증 반응이 오래 지속되면 뇌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미세먼지와 플라스틱 같은 독성 물질입니다. 요즘 환경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기 중 미세먼지 문제도 심각해졌고 생활 속 화학물질 노출도 훨씬 많아졌습니다. 특히 뜨거운 음식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습관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작은 화학물질이 음식으로 녹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장시간 밖에서 걷는 것도 뇌 건강에는 부담이 됩니다. 몸속으로 들어온 독성 물질은 결국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혈관에도 영향을 줍니다. 뇌는 아주 많은 혈관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평소보다 머리가 무겁고 쉽게 피곤하거나 집중이 안 되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환경 영향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이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몸이 너무 오래 지치고 녹슬어가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이 부족하면 뇌는 제대로 회복하지 못합니다.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보다 수면 시간이 짧아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뇌는 자는 동안 스스로를 정리하고 회복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독성 물질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쌓이기 시작합니다. 흡연과 과음도 매우 위험합니다. 담배는 혈관을 손상시키고 술은 뇌세포를 지치게 만듭니다. 특히 매일 술을 마시는 습관은 기억력 저하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튀김 음식이나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도 문제입니다. 몸속 염증을 높이고 혈관 건강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활이 몇 년 동안 반복되면 어느 날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지 않고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치매는 아주 조용히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뇌 안에서는 이미 긴 시간이 흐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런 독성 세포를 만들고 뇌를 공격하게 만드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원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뇌를 살리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무거워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뇌는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 예방이라고 하면 비싼 영양제나 새로운 약부터 떠올립니다. 물론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매일 반복되는 생활 습관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뇌는 늘 긴장 상태가 계속되면 점점 지쳐갑니다. 특히 걱정을 오래 품고 있는 습관이 위험합니다. 자식 문제, 돈 문제, 건강 걱정, 미래 불안까지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반복되면 뇌는 쉬는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뇌를 쉬게 해줘야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용한 곳에서 천천히 숨 쉬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습관은 긴장된 몸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딱 5분이라도 눈을 감고 조용히 호흡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면 머리가 한결 맑아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명상도 좋습니다. 거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오늘 감사했던 일 하나만 떠올려도 뇌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두 번째는 숙면 습관입니다. 뇌는 잠잘 때 회복됩니다. 낮 동안 쌓인 피로와 독성 물질을 정리하는 시간도 바로 잠자는 동안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밤늦게까지 TV를 켜놓고 뉴스를 보거나 휴대폰 영상을 계속 보다가 잠이 듭니다. 특히 자극적인 뉴스는 뇌를 계속 긴장시킵니다. 화나는 이야기, 불안한 사건, 걱정되는 소식을 밤늦게까지 보면 몸은 누워 있어도 뇌는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TV를 끄십시오. 어두운 방에서 휴대폰 오래 보지 마십시오. 자기 전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은 밤에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잠만 망가뜨립니다. 잠이 부족하면 다음날 멍하고 집중이 안 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기억력도 점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무조건 힘들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무리한 운동은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빠르게 걷기입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로 천천히 걷는 습관이 뇌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만 걸어도 몸이 달라집니다. 특히 햇빛을 보며 걷는 것은 기분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혼자 집 안에만 오래 있지 말고 가까운 공원이라도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가벼운 체조도 좋습니다. 팔 돌리기, 목 스트레칭, 허리 움직이기 같은 단순한 동작도 몸과 뇌를 깨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무리해서 갑자기 강한 운동을 시작하면 관절이 다치거나 몸이 더 지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체력에 맞게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아주 좋은 뇌 운동입니다. 친구와 전화 통화하기, 가족과 식사하며 이야기하기, 취미 모임 나가기 같은 작은 활동들이 뇌를 계속 움직이게 만듭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기능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자꾸 쓰면 늦게 늙습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치매 예방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 잠드는 습관 하나 바꾸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비싼 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의 생활 습관입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뇌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오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활 습관에 따라 뇌의 노화 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먼저 음식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권하는 음식 중 하나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에는 뇌세포를 보호하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기억력과 관련된 뇌기능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많은 양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한 줌 정도라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과류도 좋습니다.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는 좋은 지방 성분이 들어있어 혈관 건강과 뇌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칼로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적당량만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푸른 생선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생선에는 뇌에 도움이 되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런 성분은 뇌세포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 건강이 중요해지는데 등푸른 생선은 혈관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녹차도 좋은 습관입니다. 녹차는 몸속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는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관심이 많은 강황도 있습니다. 강황에 들어있는 성분은 뇌염증 반응과 관련해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먹는다고 치매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뇌도 빨리 늙습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퇴 후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말수가 줄고 표정도 줄어듭니다. 뇌 자극 자체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대화가 아닙니다. 뇌가 계속 기억하고 반응하고 감정을 움직이는 과정입니다. 친구와 전화 통화하는 것도 좋고 가까운 사람과 식사하며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교회나 경로당 모임 같은 활동도 도움이 됩니다. 책 읽기도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짧은 글이라도 꾸준히 읽으면 뇌가 계속 움직입니다. 신문을 읽거나 좋아하는 이야기를 읽는 것도 좋습니다. 악기를 배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손과 귀와 뇌를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바둑이나 퍼즐 같은 활동도 집중력과 기억력 유지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절대 빼놓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뇌는 수많은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혈압이 높아지고 혈당이 올라가고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뇌혈관도 서서히 손상됩니다. 특히 당뇨와 고혈압은 치매 위험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혈관 건강이 나빠지면 결국 뇌세포도 충분한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을 잘 챙겨 먹고 정기적으로 검사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몸은 관리하면서 정작 뇌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뇌 건강도 결국 매일의 식사와 생활 습관에서 결정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 하나씩 바꿔보십시오. 그 변화가 몇 년 뒤 여러분의 기억력과 삶의 질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제 나이가 많은데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미 늦은 것 아닐까? 하지만 저는 병원에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보며 확실히 느꼈습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0대에도 생활 습관을 바꾸고 기억력이 좋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80대에도 사람들과 꾸준히 대화하고 운동하며 활기를 되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씁니다. 운동을 매일 1시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려운 식단을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힘들어서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뇌 건강은 작은 습관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루 10분만 걸어도 됩니다. 집 앞이라도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몸이 움직이면 뇌도 함께 깨어납니다. 하루 10분만 햇빛을 보십시오. 햇빛은 몸의 리듬을 안정시키고 기분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하루 10분만 누군가와 대화해 보십시오. 짧은 전화, 통화도 좋고 이웃과 인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과의 연결은 뇌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오늘 당장 모든 걸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기억력과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치매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생활 습관으로 뇌를 지킬 수 있는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치매가 단순히 나이 때문에 무조건 생기는 병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생활 습관과 몸 상태에 따라 충분히 위험을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잘 자고 몸을 움직이고 사람과 대화하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결국 뇌 건강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10년 뒤 기억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차이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아주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누르시면 앞으로도 꼭 필요한 건강 정보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건강은 미리 알고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족 중에 50대 이상 있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영상 꼭 공유해 주십시오. 부모님이나 배우자, 형제자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도 남겨보십시오. 저는 오늘부터 밤늦게 TV 안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하루 10분 걷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사람들과 더 자주 대화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 하나를 적는 것만으로도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뇌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